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평양에서 열렸던 정말 좀 이상했던 남북 축구 경기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이었죠. 그런데 이 경기가 관중도 없고 TV 중계도 없이 치러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언론에서는 미디어 암흑 경기, 심지어 유령 경기 이런 표현까지 썼었죠. 처음에는 다들 그 하노이 회담 결렬되고 나서 북한이 좀 불만을 표출하는 건가 이런 해석이 많았어요. 그랬었죠. 그게 가장 표면적으로 그럴듯해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좀 자료들을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이 깜깜이 축구 뒤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속사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북한의 통일전선부, 보통 줄여서 통전부라고 부르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남북 관계를 다루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스포츠 교류 같은 분야에서도 상당한 영향력, 특히 이제 돈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이 좀 드러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체육성이 주관하는 것 같아도 실제 어떤 권력이나 특히 재정적인 부분은 통전부가 쥐고 있었다. 이런 맥락이군요. 맞습니다. 네, 통전부가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건 사실인데요. 근데 이 자료들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건 단순한 정치적 영향력을 넘어서서 이게 재정적으로 얼마나 좀 절박하게 움직였나 하는 점이에요. 이게 이번 깜깜이 축구 사태에 어떻게 보면 발단이 된 것 같거든요. 재정적인 문제요? 네, 당시 북한 체육성은 내부적으로 좀 큰 문제가 있었어요. 중앙당 조직 지도부의 집중 검열, 그러니까 일종의 감사를 받고 있었고요. 김일국 당시 체육상은 직무에서 배제돼서 혁명화 조치 중이었습니다. 혁명화라면 그 간부들 처벌하는 방식 말씀이시죠? 현장 노동 보내고 하는? 맞습니다. 일종의 강등이자 처벌이죠. 그래서 원기로 부상이 체육상 대리를 맡고 있는 아주 어수선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혼란한 상황에서 사건이 터졌군요. 그렇죠. 경기를 앞두고 북한 스포츠 에이전트를 맡고 있던 조총련계 박 사장이라는 분이 평양에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통전부로 불려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장금철 당시 통전부장이 박 사장에게 요구한 중개권료 액수가 정말 놀랍습니다. 무려 300만 달러 이상을 불렀다는 거예요. 300만 달러요? 그 경기에? 당시 A급 매치, 그러니까 독일이나 브라질 같은 최강팀들 경기가 한 150만 달러 수준이었고 남북 경기는 B급 정도로 봐서 한 100만 달러 정도가 적정선이다. 이게 박 사장 설명이었는데 말이죠. 100만 달러도 사실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요구였네요. 더 놀라운 건 장금철이 그 돈을 체육성 계좌가 아니라 통전부 계좌로 직접 넣으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박 사장을 압박하면서요. 와, 정말 대담하네요. 자료를 보면 원래 박 사장을 에이전트로 지정했던 건 혁명화로 물러나 있던 김일국 체육상이었는데 네, 그랬죠. 장금철 통전부장이 체육성에 감사받는 거 혼란한 팀을 타서 중개권료를 가로채려 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무슨 정치적 메시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기관 간의 이권 다툼, 돈 문제였다는 게 여기서 확실해지는 거죠. 전형적인 제사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국제 스포츠 행사가 그냥 특정 기관의 자금 확보 수단으로 전락할 뻔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기로 체육상 대리는 당연히 분노했겠는데요. 그럼요. 격분했지만 체육성 자체가 감사받는 불리한 입장이니까 대놓고 막 반발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대신에 경기 준비에는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약간 어차피 중개권료 뺏길 바에는 협조 안 하겠다 이런 식의 태업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고 있었군요. 통전부는 돈을 원하고 체육성은 조용히 반발하고 이 모든 갈등이 결국 김정은 위원장 바로 앞에서 터진 셈이네요. 보고 자리에서요? 네, 맞습니다. 그 보고 자리에서 장금철 통전부장하고 원기로 체육상 대리 의견이 정면으로 부딪혔다고 합니다. 어떻게 부딪혔나요? 장금철은 10만 관중을 동원해서 그 응원 열기로 한국팀 길을 팍 꺾어버리자 이렇게 주장했죠. 막 홈그라운드 이점을 살려서 분위기로 압도하자 이런 거였군요. 네, 전형적인 방식이죠. 그런데 원기로 대리는 상당히 현실적인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 한 명 몸값이 북한 선수단 전체보다 비싸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요. 그 정도였군요. 그리고 한국 선수들은 대부분 해외 리그에서 뛰니까 관중 응원에 오히려 익숙하다 이런 점도 지적했고요. 홈에서 만약에 패배라도 하면
북한 주민들이 받을 심리적 충격이 클 거라는 점도 강조했겠네요. 그렇습니다. 북한 남자 축구가 아직 세계 수준과는 거리가 있는 소위 비승산 종목인데 안방에서 지면 체제 선전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무관중, 무중계로 조용히 치르는 게 낫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한 거죠. 겉으로는 경기력이나 주민 정서를 내세웠지만 사실 본질은 통전부의 중계권료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체육성의 마지막 저항 같은 거였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통전부의 그 돈 욕심에 대한 체육성의 반격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결국 김정은 위원장은 누구 손을 들어줬습니까? 원기루 대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아, 결국 체육성 쪽 의견을 따른 거네요. 네. 그 결과 통전부는 애초에 원했던 그 막대한 중계권료 대신에 한국 측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80만 달러 정도만 받고 중계는 불허했죠. 대신 경기 내용을 담은 저화질 영상 CD 한 장만 한국축구협회에 전달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참 희한한 결말이네요. 이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이 사상 초유의 깜깜이 축구는 고도의 정치적, 이념적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국제적인 사건들이면에 사실은 이렇게 좀 예상치 못한 내부의 경제적인 동기나 혹은 조직 간의 알력 같은 게 숨어 있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 아닐까 싶습니다.